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렸었죠. 어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많이 나타났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독일 명차 대표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다 고개를 숙인 그 장면입니다. 자, 장면을 보시면서 김민창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수입차 1위부터 4위까지의 한국 지사 대표들이 모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위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지금 조금씩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은 지난달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벤츠를 갖다가 골프채로 때려 부시는 영상인데 어제 여기 국회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틀었는데 해당 벤츠 코리아 대표는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예. 고개를 딴 데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네,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폭스바겐 거기는 이제 그 배기가스 문제하고 또 디젤 엔진의 연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네. 다른 차들 아우디나 이런 다른 BMW 이런 데들은 왜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된 건지요?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이제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배기가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우디 코리아 대표도 출석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앞서 보신 영상 때문에 벤츠 코리아 대표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 시동이 운행 중에 꺼지는 문제를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딜러사 측에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조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벤츠 코리아 대표를 불러낸 것 같고요. 그리고 BMW 코리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제차인 경우에는 수리비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과도하게 수리비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기 위해서 국내 1위부터 4위까지 수입차 업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코리아 대표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근데 어떻게 좋게 나왔나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비싸게 안 받고 한국 소비자들 위해서 좀 잘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상 국민들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증인들이 출석한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대답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예.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속 시원한 대답이었을 텐데 사실상 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증인들을 상대로 국감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그런 대답은 전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요. 네. 뭐하러 폭스바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러면 향후에 리콜이라든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경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겠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예. 자, 어제 산자 위에서는 아주 관심을 받았던 증인이 한 분 계셨죠? 그렇습니다. 대상그룹의 차녀죠. 임상민 씨가 어제 출석을 해서 어제 국정감사장의 스타가 됐는데 스타요? 예. 임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대상그룹의 차녀입니다. 차녀? 예. 작년은 임상민 씨보다 사실상 더 유명하신 분이죠. 임세령 씨라고 현재 배우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그룹 부회장의 와이프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분의 동생인 임상민 씨가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겁니다. 증인으로. 근데 왜 이분이 나타난 거죠? 사실상 국정감사장에 대상그룹에서 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는데 이 식자재 유통회사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그 대상그룹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예. 국회에서 요구를 한 건데 바로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상민 상무가 지금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상을 보시면 임상민 상무가 상당히 조금 긴장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마이크도 두 손으로 꼭 잡고 조곤조곤 대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잘 모르는 분을 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항상 재벌 오너가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임상민 상무를 불러낸 것 같은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담당 임원을 호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민 상무를 호출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에 하나 논란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임상민 상무 입장에서 본인이 사실은 회장이나 그런 명예회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획관리본부
본부의 상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기획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이왕 나온 거 좀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자세한 답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국회와 임상민 상무 쪽에 양쪽에 다 약간씩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제 어떤 장면이 벌어졌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또 식자 유통 방식에는 점포용을 의미하는 CNC 방식과 배송을 의미하는 CND 방식,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사실 식자재 유통 사업은 담당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충분히 내용은 모자랄 수 알고 있습니다. 오셨죠? 충분히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공부는 했으니까요. 했습니다. 식자재 유통 사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골목 상권인 음식점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사업조정 신청이 많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항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관심을 많이 모으는 분이 출석을 해서 그런지 뭐 카메라 기자들이 별 군데를 다 찍었더라고요. 어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임상민 상무가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드러나긴 했는데 예. 왼쪽 귀 밑을 보면 임상민 상무의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귀걸이를 3개 정도 했습니다. 3개를 예, 했다. 했고, 발목, 그리고 발등에. 발등에는 또 타투까지 했죠. 사실상 예. 임상민 상무 같은 경우에는 80년생으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6살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패션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임상민 상무가 그리고 보면 미국 파슨스 디자인 대학에서 그렇군요. 디자인 공부를 했을 정도로 또 패션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국감 이야기들, 어제 나왔던 마지막 국감 이야기들 저희가 다 정리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